마지막 세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 6번째 주제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힘인데요. 정보 전달이네요. 이 정보 전달에 대해서 인포그래픽은 빅데이터 시대에 각광받는 정보 전달 핵심 수단이죠. 이 정보 전달 모습에 대해 사람들은 좋은 인터넷, 데이터, 다양하다, 방법, 필요하다 등 수많은 데이터 시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정보 전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는 송정수 인포그래픽웍스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나와 계시고요. 송정수 대표님은 국내 인포그래픽 전문 디자인 미디어 그룹 인포그래픽웍스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 출강 중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정수 대표님께서 마지막 세션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인포그래픽웍스의 송정수입니다. 방금 키워드에서 그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걸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뭐죠? 좋은,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키워드였어요. 그만큼 좋은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되면 한데 불안감이 있죠. 다들 가시진 않을까. 과연 몇 분이 남아 계실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빨리 끝나기 원해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회사로 안 들어가시거든요. 퇴근해야 되니까. 근데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좀 유명하니까 이렇게 안 가고 끝까지 남아 계시지 않나 그렇게 혼자 착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부분은요, 인포그래픽을 통해 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시각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힘이라는 말로 제가 받은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2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소개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서 압축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좀 전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사실 25분짜리 컨퍼런스 잘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악독한 강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15분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15분짜리 그래도 해봤기 때문에 대충 그래도 좀 알겠더라고요. 세바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제 소개는 책자에 있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2권 썼는데요. 알아서 그죠? 사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어디 가세요? 도형에 좀 더 신뢰하지 않으세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사람의 인지는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처음 보셨을 때 이 도형을 먼저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도형을 좋아해요. 이 글자를 보기 전에 이 도형을 먼저 인지를 해버립니다. 그 뇌에는 원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게 이미 박혀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 this is square, 그죠? 스퀘어는 사각형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감히 낮게 생각은 아닌가.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원에 좀 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시에서 뉴욕에 있는 모든 공공 화장실의 변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고를 다 하죠. 요즘에는 정보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욕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변기 다 교체합니다 라고 공문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론이 생겼을까요? 보통 정부에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국민의 혈세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왜 굳이 멀쩡한 변기를 그죠? 그 이유가 필요한 걸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유라든지
왜 필요한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냥 뭐 한다 그러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뭐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여론을 형성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변기를 교체해야 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 거죠. 80년대까지 변기는요, 물을 한 번 내리면 5갤런이라고 하는 물을 소비를 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변기는요, 효율성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물을 한 번 내리면 1.28갤런이라고 하는 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얼마가 든다. 그러나 3년만 써도 예산 이상의 어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SNS 같은 데 통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래서 하는 거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바꾸는 거구나. 그럼 해야지. 아무래도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그 이유와 원인을 먼저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공공의 영역에서 시각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새라는 새를 매개체로 커뮤니케이션 했죠. 이런 전소 같은 것들을 끼워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모바일로 하나요? 네, 지금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한 회사에서 도넛 판매량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죠. 아까 앞서 바 그래프를 몇 분이 보여주셨으면 그죠? 8월, 9월, 10월, 11월 가면서 판매량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외부에 홍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도넛 잘 팔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 회사의 도넛 이미지를 도넛만 봐도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그 회사의 도넛 이미지를 써서 판매량을 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타겟에 따라서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키순으로 세워봤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기린, 코끼리 이렇게 쭉 갑니다. 무게순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무게순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제일 무거울까요? 어떤 동물이 제일 무겁죠? 코끼리가 되겠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키수는요, 절대값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높이만 보면 돼요. 그죠? 높이만 보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쉽게 이 그림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게는 면적이잖아요. 그죠? 면적. 부피. 이게 애매하지 않을까요? 과연 기린과 코끼리가 누가 더 무거운지. 사실 뭐 여기쯤 가면 뭐 사자나 고릴라 아니면 타이거와 고릴라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런 저울을 하나 달아주면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찾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인지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슴이 숨어 있는데요. 사슴이 보이시나요? 네. 제가 그래도 그림을 좀 찾기 쉽게 그렸어요. 네. 사슴이 여기 있죠? 네, 여기 사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슴을 제가 찾기 쉽게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사슴을 찾기가 훨씬 쉬워졌죠? 제가 뭘 했죠? 제가 뭘 한 거죠? 명암에 차이를 줬죠? 네. 색을, 음영을 준 거죠? 명암에 차이를 줬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게 뭐 대단한 건가? 그죠?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형태를 제가 바꾸지도 않았고요. 위치도 옮기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명암의 차이를 줬을 뿐인데 찾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인지하는 거죠. 우리의 뇌는요, 명암의 차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빨리 인지하고요. 형태의 차이보다
명함의 차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강조하고 싶으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이러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테스트 해볼게요. 숫자 7을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계시는 분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숫자 7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여기. 다 찾으시려고 하시면은 아마 시간이 많이 가실 거예요. 제가 또 도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명함의 차이를 줬을 뿐인데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와 B 중에 어떤 게 개수 파악이 쉬우세요? 어떻게 더 개수 파악이 쉬우세요? B 아니세요? B? 이거는 100%로는 잘 안 나와요. 100%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B라고 아마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익숙한 개수로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5개, 5개. 그래서 이 10개는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쉽게 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3개만 보면 돼요. 근데 A는요, 이래요. 어물쩡어물쩡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사람들의 인지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단위라든지 카운팅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도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숫자들이에요. 3, 6, 9, 12, 15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한 것은 5, 10, 15, 20, 5단위, 5의 배수 혹은 10, 20, 30 이런 10의 배수 이런 숫자들이 우리한테 익숙한 숫자라는 거죠. 홀수보다는 짝수. 그죠? 파이 그래프. 둘 중에 어떤 게 정보를 보기 더 쉬울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 정보를 보기 좀 더 쉬운 그래프입니다. 보통 파이 그래프 많이들 쓰시는데요. 사실 기준 없이 그리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FM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12시를 기점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지하는 게 반대 방향으로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사람은 시계 방향이 익숙하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정보를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맷으로 그래프를 보통 그리게 되었고요. 바 그래프,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 중에 하나죠. 그래프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발견하셨나요? 네. 그림 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34%, 36, 8, 40 가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상해요. 그죠? 39.6%와 35%는 4.6%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프는 거의 4배 높은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기준을 0에서 시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려야지 맞는 그림이 되는 거죠. 맞는 그래프. 0에서 항상 Y축은 0에서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바 그래프는. 0에서 시작해야지 정확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0이 아닌 다른 숫자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상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그림을 그렸던 사례가 있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자가 훨씬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언론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이런 하나의 그래프가 사실은 엄청난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보통 이걸 보여드리면 관심사에 따라서 다들 다양한 말씀들을 하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 방어율 이런 거 얘기하시고 학생분들은 학점 얘기하시고 학점이 0.1이면 어떡하는지 이걸 맞추실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신다 그러면은 여기
미디어에 오신 팀장님 맞추실 수 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네, 이걸 맞추시면은 저기 CIA에서 오신 그죠? 뭐 암호 해독하시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 보셨나요? 네, 뭐 그런 그죠? 암호 해독가 이런 사람이죠. 이거는 정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앞에 쓰여 있을 뿐이에요. 이게 뭐였냐면요.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월 평균 강수량이에요. 네, 별거 아니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 마이애미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평균 강수량이었어요.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죠? 이제 정보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끔 전달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뭘 했냐? 도시명을 우측 정렬을 해줬어요.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명칭에. 그죠? 우측 정렬을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에 대한 표기를 대문자에서 가독성이나 시인성이 좋은 소문자로 변경을 해줬고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월과 도시의 명칭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톤을 조금 명암의 차이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숫자들이 눈에 부각되게끔 이런 작업을 1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했고요. 발전을 한번 또 쉽게 보자 라고 해서 색을 넣어줬어요. 색을 어떻게 넣었냐? 강수량이 높은 곳은 짙은 색을 쓰고 강수량이 낮은 곳은 옅은 색을 넣어준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한눈에 어느 도시의 몇 월이 강수량이 높은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여름 부분이 되는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시애틀 같은 도시는 겨울이 되는 뭐 이쪽 부분들이 되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좀 재미가 없는데요. 디자인을 한번 넣어볼까? 라고 하면 이렇게 물방울의 메타포를 써볼 수도 있겠죠. 강수량이니까. 그죠? 물방울의 크기를 크고 작게, 물방울의 색을 짙고 옅게,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면 지도 위에다가 표현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지도에다가 도시들의 위치를 표현해주고 상단에다가 탭을 만들어줬어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 월에 해당하는 탭을 만들어줘서 각각의 월을 클릭하면 그 월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끔 조연을 한 거죠. 여기서 더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 마우스를 올리면 새 창이 뜬다든지 그래서 더 상세한 정보가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디벨롭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죠? 인터랙티브하게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도 위에 펴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이 생겨요. 그게 뭐죠? 위치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그죠?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다섯 개밖에 없는데요. 도시가. 만약에 도시가 뭐 50개, 100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흐름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름 부분에는 뭐 서부 쪽이 강수량이 전체적으로 높다든지 겨울 때는 동부 쪽이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높다든지 이런 어떤 흐름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도 이렇게 맵 위에다가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방식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가 있죠. 이게 어디서 쓰는 그래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없으신가요? 네. 538 사이트라고 아세요? 네. 538 한국말로 하면 네.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있는 538이라고 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그런 미디어예요. 예전에 이제 뉴욕타임즈 산하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ESPN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 저널리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언론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이런 그래프를 활용을 합니다. 항상 기사에다가 이런 간단한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해주는데요. 이런 그래프들 화려한 컬러를 쓰지도 않고요. 보통 컬러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요약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그래프라든지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 삽입을 해주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더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는 대표적인 언론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짧게라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포그래픽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거둔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오바마 캠프에서 했던 이런 인포그래픽 사례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오바마 캠프에서 참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이런 시각적인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때 했던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두 사람을 대리해서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곳이 롬니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많은 주에 세금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오바마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바마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푸른색으로 지도에 이렇게 올라가요. 주들에.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한 가구당 3,600불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화면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요, 오바마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를 쓰고 롬니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를 써서 두 사람을 대비시키는 형태로 정보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잘할 것이다. 혹은 오바마가 과거에 잘했던 거, 롬니가 못했던 거, 이렇게 두 사람을 대비시키는 형태의 공유를 많이 활용을 썼고요. 모든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나 차트로 그렸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그림인데요. 롬니가 대통령이 되면 경기 침체를 점점점 상승을 하고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점점점 경기가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의 그래프예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예요. 무려. 이건 뭐죠? 팩트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예측, 그죠? 에스티메이션. 근데 이런 그래프나 차트가 주는 신뢰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사실이냐 착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할 때 어떻게 하죠? 2017년까지 고용률 얼마나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안 믿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모든 공약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오바마 측에서 말하는 예측일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그래프나 차트가 주는 신뢰성이 있더라. 이런 그림도 그렸었는데요. 잡 크리에이션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죠. 2008년까지는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됐죠? 고용 창출률이 바닥을 막 쳤어요. 그러다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고용률이 V자 곡선을 그리면서 살아나죠. 그러다가 고용 창출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 임기 때 잘했다라는 내용의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일단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수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딱 짜는 거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자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용한 수단이자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데이터를 선별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그랬는데요. 롬니 후보자가 세금을 외국에다가 많이 빼돌려가지고 숨겨놨다. 차명계좌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아일랜드, 스위스 이런 나라에 비자금 많이 만들어놨다. 이런 비난, 네거티브한 여론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들고 항상 마지막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하나 씁니다. 그 메시지를 뭐라고 쓰냐면요, 빨리 미트 롬니에게 외국에 숨겨놓은 돈 미국으로 가지고 오라고 알리세요. 이렇게 고자질 하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공유 버튼을 작게도 아니고, 그죠? 아주 크게 피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요. 마우스가 여기 피해갈 수 없어요. 여기 올리면 다 손가락 모양이 다 뜹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공유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게 SNS 특성이 뭐죠?
SNS 사람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이슈가 될지 안 될지가 더 궁금하죠. 그래서 뭔가 올라왔어요. 누가 어떤 사고를 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게 사실인지 모 여자 연예인이 모 선배에게 욕을 했대. 그죠?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에 일단 뭐 하죠? 좋아요부터 누르잖아요. 그리고 공유를 하든지. 바쁘니까 나중에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후보자는 이미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색해보셔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공중전화 박스인데요. 공중전화 박스 요즘 거의 버려져 있잖아요. 그죠? 쓰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게 들어있어요. 갑자기 누가 하트 어택이 왔을 때 이렇게 그죠? 심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요. 옆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발견했는데 간단한 하나의 시각적인 인포그래픽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막 설명서를 읽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언어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일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맹률이 되게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홍보물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시각화 이 부분은 앞서 많이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요즘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많이들 잊고 계시잖아요. 과연 아직도 기름 남아있는지 아니면 생태계가 그대로 다시 이제 회복된 건지 그죠?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퍼블릭으로 아직 나간 게 아니라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캡처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시각화가 꼭 필요한 영역이죠. 이것을 도표로 전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숫자 같은 거 확 써가지고 수치 같은 거 써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걸 그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전달하는 이런 작업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인포그래픽 아주 인터랙티브하게 잘 하는 건 뉴욕타임즈 거 사례들 많이 보시면은 좋은 사례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재미난 것들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이게 저희가 아큐브 렌즈라고 렌즈 있잖아요. 그 렌즈의 출시 런칭쇼를 인포그래픽으로 꾸몄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면 이미지로 존재하고 컴퓨터 안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전시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다 적용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놨더니 여기서 보도자를 내고 홍보한 것보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 찍고 포스팅하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바이럴이 많이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도 인포그래픽으로 도구를 받고 있죠. 신문에도 쓰이고 있고 특히나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라든지 그렇죠? 이럴 때가 되면 인포그래픽들 많이 활용이 되죠. 이게 KBS랑 지난 대선 때 저희가 했던 작업인데요. 영화가 개봉할 때가 되면 이런 컨텐츠 위대한 개츠비 영화를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개츠비 저도 사고 싶은데 저렇게 살면 돈이 얼마가 될까 이런 궁금증 그죠? 그런 것들을 인포그래픽으로 해설을 시켜주면서 동시에 영화를 홍보하는 거죠.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롤스로이스를 사면 얼마가 들고 그래서 1년에 이게 얼마죠? 3,400만 불이 필요하대요. 우리 돈으로 한 7, 80억 되려나요? 그 정도만 있으면 대출이처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50% 못 모았네요. 이 반은 뭐죠? 설마 사실로 믿으신 건 아니시죠? 네. 이상한 하나의 경제학이라고 책이 있어요. 이원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이 출판사도 유명한 출판사가 아니었고요. 책 3권 정도 출간한 아주 작은 출판사였고요. 이 작가분도 당시에 언론사에 이제 기자로 계시는 그렇게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있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포그래픽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부분 뽑아서 인포그래픽으로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100명의 마을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59명이 있어요. 그 중에 자영업자가 17명이고요. 비정규직이 13명이고 정규직은 28명입니다. 이 중에 상장기업이 599개 다니는 사람은 단 1명이라는 거죠. 100명 중에 1명이 상장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잘 되면 잘 살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걸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주는데 이 컨텐츠를 보면 책 내용 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사보시고요. 비행기다가 이런 말 하는 항공사가 있어요. 저가 항공인데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비를 쓸 돈이 없고 비행기를 랩핑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정보들을 넣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블랙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항공사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예요. 사람들이 보고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니콜라이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작업을 하는 본인은 아티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아티스트인데요. 보세요. 바비 인형이에요. 근데 바비 인형이 어떻죠?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비현실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바비 인형 19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19세 여성들의 평균 데이터를 뽑아다가 새로운 바비 인형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현실적인 바비. 이게 실제 존재하는 바비입니다. 몸매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재미나게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 됐어요.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눈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눈이 커지고 있는 속도를 분석을 해서 미래의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를 이제 한 거예요. 이게 5,000년 후의 사람의 얼굴이에요. 5,000년 후에 사람의 눈이 이렇게 돼요. 이 정도 크기가 예측입니다. 네. 10,000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10,000년이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좀 재미난 그냥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여기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의 그 일상입니다. 네.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이미지를 넣은 이유는 결국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이 그림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모든 영역이 이해 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고 빠르게 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아주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저희 회사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별로 소개 안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인포그래픽웍스 검색하셔가지고요. 홈페이지라든지 페이스북에도 있고요.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스북 친구 아시죠? 뭐가 여기 facebook.com 정수정송입니다. JUNGSW.송 되니까요. 페이스북 친구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는 마치셨지만 질문이 남아있죠.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교수님 질문해 주시네요. 저희 혹시 고용되신 분 아니신가요? 네.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스타트나 이런 부분에 계획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보통 짧은 거는 뭐 한 열흘 정도에서도 많이 진행되고요. 긴 거는 뭐 한 달 정도 것도 있고 프로세스는 뭐 비슷비슷하시죠.
처음에 데이터라든지 자료라든지 전달을 받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TV라고 하면 TV인데요. 보통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데이터 이만큼 있는데 자료 100장인데 100장 다 드리면 돼요.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100장 다 드리면 되냐?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근데 저희는 일단은 다 달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다 받는데 대신에 저희 포맷이 하나 있어요. 그 포맷을 드려요. 그 포맷은 뭐가 있냐면요. 누가 보는지, 언제 어디에 포스팅 할 건지, 어떻게 홍보할 건지, 제일 중요한 키 메시지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포맷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채워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머지 이제 내용들에서 찾아내요. 내용들을. 그래서 재구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뭐 편집을 하겠죠. 그리고 뭐 스케치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들을 거치고 디자인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진행되겠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콜라보에 올라온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되게 디테일한 질문 해주셨는데 파이 차트를 그릴 때 FM 방식이 있다고 FM 네. 정석적인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컬러 같은 경우도 FM 방식이랄 게 있을까요? 그런 규칙이나 방법들에 대한 가이드가 있나요? 뭐 FM 규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일단은 화려함보다는 결제미가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인포그래픽은.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일 우선시돼야 될 게 정보의 전달이잖아요. 색이 예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보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는 안에서 꾸미는 게 인포그래픽에서의 어떤 디자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요. 컬러 너무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좀 유사색 위주로 해서 뭐 3-4개 정도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발표해주신 송정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